네, 네, 지금 이제 혹시 소리가 네, 잘 들리신다고 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라이브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시간 또 이렇게 할애해 주셔서 오늘 미팅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션 주제, 오피스 아워 주제는 AI 그리고 디자인 시스템으로 더 스마트하게 개발하는 법이라는 주제로 오늘 이렇게 또 세션을 또 잡아 보았습니다. 또 이제 2026년 1월 또 이 첫 웨비나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발표를 진행하게 될 스피커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영문 닉네임으로는 에릭 윤이고요. 윤혜열이라고 합니다. 현재 피그마 싱가포르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한국 엔터프라이즈 기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또 같이 참여해주신 또 한국 공식 피그마 파트너사인 당근소프트의 유수빈 매니저님께서 또 함께 스피커로서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네, 또 오늘 이렇게 많은 시간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또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내용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화두는 이겁니다. 무언가를 만드는 일은 그 어느 때보다 쉬워졌다는 내용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께서 현업에서 많이 느끼시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이제 이 AI를 통해서 뭔가 새롭게 이렇게 아이디에이션도 해볼 수 있고, 어떨 때는 실제로 AI를 활용해서 작동하는 그런 이제 코드를 만들 수도 있고 프로토타입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디자이너, 제품 기획자, 개발자 이 영역이 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서 서로에게 각자의 역할을 하고 이제 넘겨주는 그런 형태였다고 한다면은 요즘에는 이제 그 컨셉 자체가 이제 메이커라고 해서 이제 디자이너이지만은 또 이런 바이브 코딩 툴을 활용해서 뭔가 어느 정도 코딩을 만들어서 또 이제 작업을 하실 수 있는 분 또는 제품 기획자이시지만 또 이와 같은 AI를 활용해서 어느 정도의 디자이너와 코딩도 겸하실 수 있는 분 또는 개발자이시지만 어느 정도 코딩을 기반으로 이 디자인 영역까지 또 나가는 등 요즘에는 그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이 메이커 스택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또 이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에 업계에 이제 많은 이제 동향들을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오랫동안 이 업계에서 이 제품 개발을 또는 이제 이 제품 디자인을 해오셨던 분들도 뭔가 내가 새롭게 인턴이 된 것 같다고 표현하실 정도로 너무나도 빠르게 업계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화면을 보시면은 예전에는 이제 만들고자 하는 것을 이제 기획을 통해서 피그마에서 좀 명확하게 뭔가 그림을 이제 그려놓고 그것을 개발자한테 핸드오프해서 생산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실제로 이제 출시하는 형태로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제는 AI 도구가 각 영역에서 역할들을 하면서 이 작업들이 상당히 더 좀 복잡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떨 때에는 뭔가 이 그림을 그려서 이걸 토대로 코딩을 AI한테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떨 때는 먼저 바이브 코딩으로 어느 정도 코딩을 만들어서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AI 도구가 어느 정도 코딩을 한 다음에 그걸 디자인을 입히는 작업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지금은 너무나도 다양한 그런 패스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기존에 정의되어 있었던 그런 어떤 워터펄 방식과 같은 그런 방식으로 뭔가 작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경로 최적화의 문제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원래 방식대로 뭔가 의사결정을 해서 그 플로우가 넘어갔다면은 이제는 AI 도구를 각 현업에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디자인에서 시작해서 어떨 때는 바이브 코딩으로 어떨 때는 뭔가 또 AI 에이전트로 시작해서 만들어진 그런 것들이 어떻게 경로를 최적화를 해서 실제로 제품 생산으로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경로 최적화에 대한 문제를 많이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뭔가 AI 도구를 활용해서 뭔가 여러 번 이제 명령을 내려도 바로 실제로 생산에 활용하기에는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런 제품의 표준이라든지 뭐 퀄러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무리 많은 그런 AI 크레딧을 활용해도 뭐 시간과 비용이 낭비가 되고 실질적으로는 활용할 수 없어서 다시 처음부터 재작업을 하는 경우들도 발생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 디자이너, 제품 기획자, 그리고 개발자, 그리고 AI 도구까지 다양한 AI 도구까지 가세한 이 현재의 그 현업의 환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경로의 최적화를 고민하고 이것을 그 좋은 그 패스를 정확하게 설계를 해서 뭔가 품질과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설명드릴 내용은 이 영역에서의 디자인 시스템의 역할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디자인 시스템은 이와 같이 다양한 어떤 이제 그 사람들, 뭐 이제 디자이너와 개발자, 그리고 제품 기획자, 그 또 다양하게 존재하는 여러 가지 AI 도구들에게 있어서 바로 하나의 나침판과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디자인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뭔가 이 디자이너의 컨셉을 개발자에게 핸드오프하고 정확한 어떤 그 메시지 또는 그 값을 전달하기 위해서 디자인 시스템이 존재했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그 디자인 시스템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AI 도구까지도 이 디자인 시스템을 토대로 함께 움직일 수 있게 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피그마의 이제 역할은 피그마는 이제 우리가 무엇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방향과 목표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이제 방향이 그림이 그려지는 곳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개발에 필요한 어떤 변수나 컴포넌트, 상태 속성, 그리고 코드와의 1대1 매핑까지 많은 그런 정보들이 피그마에 기반한 디자인 시스템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AI 도구를 사용하시든지 또는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 어떠한 패스를 통해서 생산에 그 착수를 하시든지 이 디자인 시스템이 아주 중요한 나침판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어서 이 피그마 플랫폼에서 이와 같이 어떻게 이런 디자인 시스템을 기반해서 여러분들이 현재 그 좀 변화를 심하게 겪고 있는 AI 환경에서의 디자인과 개발의 환경에서 어떻게 여러분들께서 실전에서 업무를 보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당군 소프트 유수빈 매니저님께서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릭님 소개 감사드립니다. 잠깐 제 화면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오늘 피그마 안에서의 AI와 디자인 시스템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여기에는 좀 흥미로운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AI의 등장 이후에 피그마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라는 점입니다. 우선 변하지 않은 점은 창의성의 주체는 여전히 사람이라는 믿음입니다. 디자이너, 엔지니어, 그리고 제품을 결정하는 그 모든 분이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이제 피그마는 AI가 여러분의 역할을 대신하거나 AI 하나로 모든 난제를 풀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피그마는 플랫폼 전체에 새로운 레이어를 하나 더했습니다. 이 레이어는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구현해 출시하는 전 과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줍니다. 피그잼에서 구상하고 웨이크로 확장하며 피그마에서 디자인한 뒤 데브 모드를 거쳐 사이트로 배포하기까지 이 모든 단계가 끊긴 툴의 조합이 아니라 하나의 연속적인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피그마에게 AI는 목적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들의 진짜 목적은 불필요한 낭비를 줄여 우리가 본질에만 집중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AI는 우리의 역량을 증폭시키는 가속 장치이며 디자인 시스템은 그 가속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돕는 정확한 맥락입니다. 이제 이 두 가지가 만날 때 우리는 상상하고 디자인하고 코드로 구현하는 과정을 가장 효율적으로 완주할 수 있는 로드맵을 갖게 됩니다. 이제 피그마 AI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메이크랑 MCP가 뭐가 다른지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핵심만 말하면 이렇습니다. 메이크는 샌드박스 안의 도구입니다. 아이디어를 빠르게 만들고 실험하고 시각화하고 검증하는 데 집중을 합니다. 디자이너, PM, 개발자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팀의 컴포넌트나 디자인 시스템을 참고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피그마라는 공간 안에서 작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메이크는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데에는 탁월하지만 그 결과를 실제 코드 베이스로 전달하는 역할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반면 MCP는 도구가 아니라 브릿지입니다.
MCP는 피그마 안에 있는 디자인 컨텍스트를 개발자들의 실제 작업 환경으로 직접 전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MCP는 코드를 생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디자인을 하거나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MCP의 역할은 디자인의 의도, 구조, 변수, 컴포넌트 매핑 같은 피그마의 맥락을 그대로 전달해서 AI가 처음부터 올바른 코드 패턴으로 작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메이크는 아이디어를 키우는 공간이고 MCP는 그 아이디어를 코드로 정확하게 번역하기 위한 연결다리입니다. 디자인 시스템을 레고에 비유하자면 블록 자체가 디자인 시스템이라면 MCP는 그 설명서를 AI에게 넘겨주는 역할입니다. AI는 어떤 블록을 써야 하는지, 어떤 순서로 조립해야 하는지를 이미 알고 헤매지 않고 작업을 시작하게 해줍니다. MCP에서 중요한 개념은 디자인 시스템인데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시스템은 디자인을 프로덕트에 쉽게 정렬시키기 위한 언어입니다. 우리가 이건 프라이머리 버튼이다. 이 컴포넌트는 이 간격과 이 토큰을 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도 모두 디자인 시스템이라는 공통 언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자인 시스템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 방식이기도 하고 말 그대로 공통 언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LLM에게도 아주 적합한데요. LLM은 추상화된 개념을 좋아하고 빌딩 블록처럼 조립 가능한 구조를 좋아하고 무엇보다 패턴을 잘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디자인 시스템의 강점은 결정론적이라는 점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정의할 수 있고 그에 대한 규칙과 가이드가 있습니다. 반면 LLM은 비결정론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결정론적인 컨텍스트를 LLM에게 주는 것입니다. 코드 커넥트와 변수는 디자인 시스템의 정의된 패턴을 프로덕트와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피그마 안에서 디자인 시스템은 라이브러리 안에 존재하게 되는데요. 이 라이브러리는 변수, 컴포넌트, 스타일을 퍼블리시하는 곳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피그마 라이브러리의 많은 개념이 엔지니어링에서 왔다는 점입니다. 변수는 디자인 토큰에 매핑되고 컴포넌트는 코드 컴포넌트에, 스타일은 CSS 클래스나 타이포그래피 스타일에 매핑됩니다. 즉, 라이브러리를 퍼블리시 한다는 건 디자이너뿐만 아니라 전체 프로덕션 팀에게 공통 언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같은 언어로 이야기할 수 있게 해주는 아주 단순한 방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조금 더 들여다보면 디자인 시스템은 이렇게 이름이 붙은 추상화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제 변수는 하나의 추상화고, 컴포넌트도 추상화고, 프로퍼티도 추상화입니다. 중요한 건 이 모든 것이 코드에 직접 대응되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변수는 토큰으로, 컴포넌트는 리액트나 스베이트 컴포넌트로, 프로퍼티는 프롭스로, 상태는 베리언츠나 불리언 플래그로 매핑이 됩니다. 이게 바로 피그마가 강력한 브릿지인 이유인데요. 이제 디자이너가 쓰는 추상화와 엔지니어가 쓰는 추상화가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AI는 추상화가 깨끗할수록, 의도가 명확할수록 더 잘 작동하게 됩니다. 컴포넌트와 변수 외에도 디자인 시스템에는 규칙, 레이아웃, 간격, 제약 조건, 브레이크 포인트, 스타일, CSS 클래스 그룹, 베리언츠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제 피그마는 AI가 등장하기 전부터 이미 엔지니어가 기대하는 구조로 디자이너가 소통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그마는 소통 방식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 동일한 소통 방식 그대로 AI를 루프에 넣는데 사용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야기한 모든 것은 전부 피그마 안에 있는 디자인 컨텍스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AI가 코드로 가기 위해 가장 필요한 건 컨텍스트이고 디자인 시스템은 그 컨텍스트를 제공하는 데 아주 탁월합니다. 모달이 무엇인지, 어떻게 동작하는지, 어디에 뜨는지, 엘리베이션에 있는지, 어떤 토큰을 쓰는지, 어떤 상태를 가지는지 이 모든 걸 한 번에 보여주게 됩니다. 이런 컨텍스트는 이미 시스템 안에 존재했고 이제 우리는 이것을 MCP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이야기해온 것은 결국 디자인 컨텍스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AI가 디자인에서 코드로 이동할 때 그 경로를 더 짧고 정확하게 만드는 핵심이 바로 이 컨텍스트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디자인 시스템은 무엇일까요?
디자인 시스템은 단순한 패턴이나 컴포넌트의 집합이 아니라 아주 강력한 컨텍스트입니다. 디자인 시스템은 이게 무엇인지, 어떻게 동작하는지, 어떤 값과 상태를 가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보여야 하는지까지 미리 정의해 줍니다. 과거에는 이 컨텍스트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협업을 더 잘 되게 만들었다면, 이제는 같은 컨텍스트가 AI가 코드베이스와 정확하게 소통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플랫폼의 나머지 요소들이 연결이 되는데요. 데브 모드, 코드 커넥트, MCP 서버는 함께 작동해서 이 구조화된 디자인 컨텍스트를 코딩 에이전트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전달하게 됩니다. 네, 저희는 지금까지 디자인 컨텍스트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이 컨텍스트는 이제 자연스럽게 코드 베이스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제 예를 들어 토큰을 보면 여기 그레이 200, 그레이 300 같은 컬러들이 있는데요. 잘 설계된 디자인 시스템이라면 코드 베이스와 직접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코드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하죠. 이제 우리는 이 정보를 코파일럿이나 클로드 같은 LLM이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만들고 싶습니다. 피그마는 단순히 변수나 토큰 수준이 아니라 실제 코드 컴포넌트 수준까지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 왼쪽을 보시면 아코디언 컴포넌트가 있는데요. 이제 내부에는 작은 아이템들이 들어있고 텍스트가 보이고 아이템 사이의 간격에는 디자인 토큰이 사용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바로 코드 커넥트가 보이게 되는데요. 이제 코드 커넥트는 피그마에 있는 컴포넌트를 실제 코드상의 컴포넌트와 연결해주는 도구입니다. 이 경우에는 피그마의 아코디언이 코드베이스에 있는 아코디언 컴포넌트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연결이 되면 오른쪽 상단에 컴포넌트 이름과 이 파일 경로가 표시가 되고 디자인과 동일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 어떻게 이 컴포넌트를 써야 하는지 예시 코드가 나타나게 됩니다. 즉, 디자이너가 만든 요소를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조직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바로 적용 가능한 코드 스니펫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자는 이게 그냥 버튼인지, 새 버튼인지, 아니면 곧 폐기될 구 버전인지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코드 커넥트는 개발자가 무엇을 사용해야 하는지 아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에게 코드 커넥트가 생소한 개념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게 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요? 라고 궁금해 하실 텐데요. 피그마는 두 가지 접근 방식을 제공합니다. 하나는 CLI 방식으로 레퍼지토리를 살펴보며 원하는 항목들을 개별적으로 연결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피그마가 개발한 UI 방식인데요. 여기 화면에 아주 빠르게 지나가고 있지만 여러분은 자신의 레퍼지토리 전체를 연결해서 모든 코드 컴포넌트를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 영상 속 사용자가 하는 것처럼 피그마의 각 컴포넌트를 저장소 내에 실제 코드 컴포넌트와 하나씩 매칭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연결하고 나면 피그마는 이제 코드상의 다이얼로그는 어떤 모습인지와 피그마 내에서의 다이얼로그는 어떤 모습인지를 서로 비교하며 파악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피그마에게 굉장히 효율적인 맥락 정보를 제공하며 피그마는 이 정보를 여러분의 MCP 서버나 LLM으로 전달해서 여러분이 코드를 더 빠르게 짤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제 물론 코드 커넥트의 장점을 누리기 위해 반드시 MCP 서버를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설령 LLM을 전혀 사용하지 않더라도 코드 커넥트는 그 자체로 바로 활용하기에 매우 가치 있는 툴입니다. 네, 이제 MCP 서버를 통한 디자인 기반 코드 생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이 MCP 서버가 나오기 전에 상황이 어땠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전에는 AI가 UI를 구축하는데 꽤 애를 먹었습니다. 이제 처음에 저희는 이렇게 작업을 시작했는데요. 이제 커서나 클로드가 처음 나왔을 때 이제 모두가 이 UI 스크린샷을 찍어서 이것 좀 만들어줘라고 요청하곤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 꽤 괜찮게 만들어주기는 했는데요. 여러분이 모두 아시다시피 LLM은 훌륭한 코드를 작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하지만 결과물이 좀 뻔했습니다. 너무 방대한 데이터로 학습되었기 때문에 AI가 만든 UI를 바로 알아챌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제 다들 똑같은 스타일링 라이브러리인 테일윈드나 쉐드CN 컴포넌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제 모든 결과물이 비슷비슷해 보이고 여러분의 브랜드 개성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LLM은 코드를 정말 잘 쓰는데요. 하지만 그 코드는 저처럼 쓰거나 우리 조직 방식대로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LLM과 AI 도구들에게 컨텍스트를 주어야 합니다. AI의 코드 생성 능력은 충분하니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코드를 쓸 수 있도록 지침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측을 보시면 여기는 맥락 없이 AI 혼자서 작업을 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맥락을 조금 더 추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커서, 윈드서프, 기터브 코파일럿 같은 도구들이 등장했습니다. 이런 코딩 어시스턴트들은 AI 도구에 여러분의 코드베이스라는 맥락을 제공합니다. 제 우측에 업데이트된 이미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컴포넌트는 이런 것들이야 라고 알려주는 것이죠. 이제 덕분에 출력 결과가 훨씬 더 정교해졌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던 모습에 가까워지기 시작했고, 여러분의 작업 방식을 이해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점은 디자인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코드에 대한 맥락만 있을 뿐이죠. 이제 그렇다면 AI에게 디자인에 대한 맥락을 어떻게 줄 수 있을까요? 다들 짐작하시겠지만 바로 MCP 서버가 그 답입니다. 이제 코파일럿, 클로드, 커서 등 어떤 LLM을 사용하든 MCP 서버를 연결하면 AI는 구축해야 할 디자인에 대한 모든 맥락을 갖게 됩니다. 레이어, 변수, 토큰, 그리고 디자인에 사용된 대응 컴포넌트들까지 모두 파악을 하게 됩니다. 이제 LLM은 훌륭한 코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모든 맥락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핵심은 맥락이며 피그마는 LLM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최신의, 가장 정확한 맥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MCP 서버가 실제로 작동하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왼쪽에는 엔지니어가 현재 구축 중인 UI가 담긴 피그마가 열려 있습니다. 여기 오노테이션, 토큰, 간격 등 아주 잘 설계된 컴포넌트가 보이는데요. 이제 엔지니어는 이걸 만들 때 LLM을 활용하고 싶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코파일럿을 사용한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파일럿으로 가서 제 피그마에서 선택한 영역을 구현해줘라고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화면이 확대되면서 코파일럿이 피그마로부터 컨텍스트를 가져옵니다. 코드베이스를 훑어보고 여러 조각들을 맞추기 시작하고 가이드에 따라 코드를 생성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AI는 레퍼지토리에 어떤 컴포넌트가 있는지, 그리고 코드 커넥터를 통해 디자인 속에 어떤 요소가 그 컴포넌트와 연결되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즉 덕분에 엔지니어가 직접 짠 것 같은 코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재사용 가능한 컴포넌트, 기존 함수와 유틸리티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억지로 만들어내지 않기 때문에 수정 작업을 여러 번 반복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제 팀이 디자인 시스템과 컴포넌트 라이브러리를 구축하기 위해 쏟은 노력을 헛되이 하지 않고 MCP 서버를 통해 그 가치를 제대로 활용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요약하자면 예전 방식으로 LLM이 무언가를 만들 때는 이랬습니다. 우선 LLM에게 스크린샷을 넘겨주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 AI는 그 스크린샷을 보면서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컴포넌트인지 분별하고 내부에 이 코드가 있는지 모든 폴더를 뒤져서 스크린샷 속의 요소와 닮은 것을 찾아 헤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컴포넌트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변수는 뭐고 데이터는 어떻게 넘겨야 하는지, 컴포넌트를 쓸 때 지켜야 할 규칙이 있는지 등을 고민해야 했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야 사용법은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이 스크린샷이랑 똑같이 보일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AI가 써야 할 사고력이 너무 많이 소모되는 방식이죠.
그리고 앞서 언급했던 채소 저항 경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제 우리는 과정을 최대한 쉽게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방식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LLM 입장에서는 할 일이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UI 단계에 도달하면 이미지와의 상호작용, 데이터 레이어 처리 같은 추가적인 단계들을 스스로 파악해내야 합니다. 문제는 이 모든 추론이 토큰 소모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LLM은 사용량과 비용이 토큰 단위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 과정을 반복할수록 컨텍스트 윈도우는 빨리 차고 비용도 급격히 증가합니다. 특히 조직 전체가 사용할 경우 AI가 해야 할 일이 많아질수록 비용 부담은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하지만 MCP 서버를 사용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제 스크린샷을 보고 일일이 해석할 필요가 없기 때문인데요. 피그마가 메타데이터를 직접 제공하기 때문에 AI가 이해할 수 있는 구조화된 형식으로 쪼개서 전달을 해주게 됩니다. 또 코드베이스에서 헤맬 필요도 없습니다. 코드 커넥터를 통해 무엇이 어디 속해 있는지 직접 알려주기 때문에 AI는 탐색 과정 없이 즉시 가져다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컴포넌트 사용법을 새로 배우실 필요도 없습니다. 코드 커넥트 덕분에 AI는 이미 사용법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실제 컴포넌트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지침, 스니펫, 그리고 코드 신텍스 등이 모두 제공됩니다. 그리고 스크린샷과 사용법을 일일이 대조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페이로드에 코드 구문과 스니펫을 담아 보낼 때 UI와 똑같은 설정 값으로 전달합니다. 그래서 AI가 스니펫을 받았을 때는 이미 필요한 코드가 완성된 상태이며 다양한 변수 값들도 기본적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셋이나 동작, 데이터 레이어 요소들은 피그마의 어노테이션 기능을 통해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덕분에 이 모든 과정을 한 번에 끝낼 수 있습니다. 이상적으로 이 모든 과정이 LLM의 코드 생성 시간을 엄청나게 단축해 줄 수 있습니다. 이제 결과적으로 MCP를 통해 훨씬 더 훌륭하고 정교한 코드를 얻게 될 것이고 정확히 필요한 것만 받기 때문에 비용은 더 적게 들 것입니다. 또 MCP 서버가 사용할 토큰 양도 언제든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데모를 통해서 직접 이 기능들을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제 잠깐 준비하는 동안 이제 질문이 있으시면 네, Q&A 창에 공유해 주시면 저희 내부 담당자분들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데모 준비하는 동안 네, 질문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지금 보이는 이 화면은 다들 익숙하신 피그마 파일인데요. 이제 여기 작업 중인 페이지와 몇 가지 컴포넌트들이 눈에 띕니다. 이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여기 우측 상단의 MCP 서버 활성화 섹션인데요. 이제 제가 아직 설명해 드리진 않았는데 MCP는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의 약자입니다. LLM들이 서로 통신하기 위한 규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종의 API 같은 것입니다. 데이터를 소비하는 방식이고 피그마는 이를 피그마 데스크톱 앱에 연결해서 제공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그냥 호출만 하면 데스크톱 앱으로 연결이 되고요. 클라우드 호스팅 방식도 있는데 이건 여러분의 개인적인 선호도에 따라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현재는 로컬에 호스팅되어 있어서 제가 직접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섹션 중 하나를 만들어 볼 건데 네. 이제 이 프라이싱 카드 섹션이 좋은 예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많은 제품에서 흔히 쓰이기도 하고 관리해야 할 상태도 꽤 있고 복잡성이나 컴포넌트 구성도 적당히 보입니다. 이걸 선택하면 이제 첫 번째로 보이는 게 SDS 사이즈 스페이스라는 변수가 보이는데 토큰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격 변수도 아주 잘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레이어가 잘 정리되어 있으면 작업자들은 굉장히 편리하겠죠.
그리고 내비게이션 필이라든지 프라이싱 카드 같은 프레임을 보면 이제 전부 재사용 가능한 컴포넌트들이 보이는데 이제 페이지를 구축할 때 개발자분들이 가장 원하는 형태입니다. 특히 MCP 서버를 사용하실 때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제 이 프라이싱 카드 섹션을 선택해 보면 아까 말씀드린 코드 커넥트 기억하시죠? 이 가격 카드를 선택했을 때 보통 코드 커넥트가 없다면 이렇게 보이지 않고 하단에 레이아웃 코드라든지 스타일링 코드 정도만 보일 겁니다. 이제 그것도 토큰이나 간격, 반지름 값을 보여주기 때문에 컴포넌트를 처음부터 만드는 상황이라면 매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 팀 누군가가 이미 이 가격 카드를 만들어 뒀고 저는 이걸 새로 만들고 싶지 않고 재사용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원들이 해놓은 작업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컴포넌트를 선택하게 되면 제 코드 커넥트가 연결이 되어 있다면 네, 이렇게 화면이 보이게 됩니다.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 UI를 얻기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실제 코드가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대충 비슷한 코드가 아니라 여기 변수를 보시면 어, 인터벌은 once, 가격은 $6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이 현재 보고 있는 시각적 결과물을 얻기 위한 정확한 변수들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모호함도 없고 전달 과정에서 정보가 누락되는 일도 없죠. 이제 심지어 컴포넌트와 자식 요소들을 어떻게 임포트하는지 그 지침까지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코드 커넥트 구현체를 가질 수도 있는데요. 이제 디자인상으로는 하나의 버튼이지만 이제 iOS 스위프트 코드로 구현될 수도 있고 웹앱용 리액트나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 혹은 앵귤러용으로도 네, 이렇게 구현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 싱글 소스 오브 트루스는 바로 이 디자인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디자인 시스템을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의 디자인 시스템이 있으면 이제 그것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구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핸드오프를 하실 때 이제 디자이너로서 여러 가지 상태를 전달해야 할 때가 있는데 보통 디자이너들은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같은 프레임을 복제한 다음에 이렇게 여러 가지 상태만 바꾸게 됩니다. 제 첫 번째 프레임을 보면 현재 월간 요금제이고 아직 요금제를 선택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연간 요금제이면서 요금제를 선택하지 않은 상태이고 그 다음은 연간 요금제이면서 요금제를 선택했기 때문에 다른 요금제는 이 버튼명이 다운그레이드, 업그레이드로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그리고 네, 월간 요금제 프레임이고요. 이렇게 모든 다양한 케이스를 고려해서 디자인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디자인 단에서 UI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상태값을 다 짜놓으면 엔지니어가 동작 방식을 이해하기에 매우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개발 전 프로토타입을 통해 이런 인터랙션을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에 메이크 이야기를 하려던 건 아니지만 잠깐만 짧게 소개를 해드리면 현재 이 디자인 파일 내 프레임을 복사해서 메이크 파일 내 프롬프트 창에 붙여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상태값을 만들어줘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미리 입력해둔 이 프롬프트를 보면 네, 디자인 프레임을 첨부해두고 이 프레임에 대한 여러 가지 상태값을 네, 프로토타입으로 만들어 달라고 프롬프트로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저는 프리뷰에서 제 월간 요금제일 때의 화면과 연간 요금제일 때의 화면 그리고 각 요금제를 선택했을 때 어떻게 버튼이 바뀌는지 이런 동작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그마 메이크는 이런 작은 프로토타입이나 UI를 설계할 때 정말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디자이너 분들이 개발자에게 핸드오프 할 때도 여기 디자인이 있고 가격 카드 섹션용 프로토타입도 만들었으니 의도한 동작을 확인해 주세요 라고 요청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러면 엔지니어는 직접 만져보고 두 직군 모두 실제 동작이 어떤 느낌인지 이제 감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피그마 플랫폼 내 AI 기능이 정말 많은데 이게 AI 기능을 가장 잘 활용하고 있는 베스트 프랙티스 사례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저희는 다시 데브 모드로 돌아와서 다음은 어노테이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핸드오프를 하실 때 가끔 훨씬 더 간단한 방법은 그냥 어노테이션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컴포넌트, 상태, 특정 섹션 등이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한 인터랙션 상세 지침을 남기는 것이죠. 이제 어노테이션의 장점은 이게 MCP 응답에 그대로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MCP 서버를 호출해서 디자인 정보를 가져올 때 어노테이션 정보도 함께 반영이 됩니다. 이제 단순한 UI 요소뿐만 아니라 UX 요소까지 포함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했을 때 어떻게 동작해야 하는지 혹은 접근성 관련 사항이나 아이템을 선택할 때 따라야 할 탭 순서 같은 것들이 어노테이션에 담겨 MCP 서버를 거쳐서 LLM으로 직접 전달이 되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 실제로 한번 MCP를 사용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먼저 데브 모드에서 MCP에서 사용할 부분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저는 이 프라이싱 카드 섹션을 사용할 거고요. 이제 그리고 커서를 열어줄 건데, 네. 이제 헬로 웹이나 피플이라고 적힌 이 데모 파일이 있고요. 이제, 네. 호스트에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툴은 커서인데요. 이제 코파일럿이나 윈드서프 같은 걸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제 AI에게 한번 직접적으로 요청을 해볼 건데, 네, 데모 파일 안에 내가 피그마에서 선택한 섹션을 구축해줘 하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단에서 모델을 선택하실 수 있는데 이제 이런 모델 선택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의 선호도에 따라서 선택을 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오퍼스 4.5 모델을 사용해서 확인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커서가 돌아가고 상호 과정을 통해서 피그마 MCP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사용자가 어떤 것을 만들고 싶어 하는지 판단하게 되고요. 이제 그러면 get design context 툴을 불러오게 되는데 이걸 실행하게 되면 조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제 미리 만들어둔 파일로 넘어가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get design context 툴을 불러오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이제 MCP 서버를 호출하고 이제 이 프로젝트가 리액트와 타임스크립트 기반이기 때문에 해당 언어로 정보를 요청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 서버로부터 응답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 아주 방대한 양의 코드가 넘어오게 됩니다. 이제 코드 커넥트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모든 맥락이 AI에게 전달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AI에게는 스크린샷이 필요합니다. 구축할 UI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 get 스크린샷 툴이 실행이 되고 피그마가 스크린샷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제 LLM은 섹션을 만들라는 요청을 받았고 피그마로부터 디자인 맥락을 받았으며 이제 코드 커넥트 데이터를 통해 어떤 컴포넌트가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무엇을 만들어야 할지 보여주는 이 이미지까지 가지게 되었는데요. 여기에 코드베이스 정보까지 알고 있으니 AI는 이제 가용한 모든 정보를 조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기 코드가 생성이 되는데요. 보시다시피 재사용 가능한 컴포넌트들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정말 강조하고 싶은데 이제 단순히 랜덤한 버튼, 입력창에 막 던져 넣는 일회성 코드가 아니라 이게 진짜 코드이고 제 디자인 시스템에 있는 재사용 가능한 컴포넌트들을 정확히 인풋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물로 한번 확인해 보면, 네, 이렇게 저희가 이제 설계한 대로 UI가 완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AI가 이 UI를 구축해냈고, 제 연관 뷰 버튼을 누르면 화면이 바뀌면서 가격 정보까지 업데이트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선택한 걸 만들어줘 라는 아주 간단한 지침이 담긴 단 한 줄의 프롬프트였지만 AI에게 모든 맥락을 제공했고, 이제 최소 저항의 경로를 열어주었습니다. 이제 덕분에 AI가 무엇을 만들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피그마에서 정보를 가져오고 그 정보가 알려주는 레이어, 컴포넌트, 변수 등 맥락들을 활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엔지니어로서 원한다면 더 발전시킬 수도 있는데요. 제 예시를 보여드리자면 이 프로젝트 내 유즈 프라이싱이라는 파일에 가격 정보들이 저장이 되어 있고 저는 이걸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제 실제 가격 데이터를 사용해 달라고 한번 요청을 해 볼 건데요. 네, 이렇게 프롬프트를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존재한다면 이렇게 데이터 파일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적용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만들어지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 만들어둔 파일로 확인을 해보면 이제 현재 이 데이터 파일 내 데이터들을 실제 가격 정보들을 모두 적용해서 이제 AI가 코드를 개선하고 그 위에 데이터 레이어를 추가하게 됩니다. 이제 개발자는 단순히 UI만 다루는 게 아니라 데이터도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필요하다면 이렇게 활용을 해 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한번 만들어진 것을 확인해 보면 네, 이렇게 가격 정보가 모두 적용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이렇게 가격 정보를 통해서 어떻게 실제로 보여지게 되는지 미리 확인을 해 주실 수 있고요. 이제 이러한 결과물이 바로 LLM의 힘이며 여러분이 갖게 된 새로운 선택지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코드 커넥트는 정말 중요하다는 점인데요. 네. 그래서 현재 피그마가 지향하는 바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피그마와 LLM이 여러분의 코드 베이스를 이해하는 데 절실히 필요한 그 맥락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만약 조직 내 디자인 시스템이 있고 코드 커넥트 도입을 고민 중이거나 혹은 오늘 처음 보셨다면 이제 진지하게 코드 커넥트를 살펴보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이제 온라인 가이드 문서도 잘 되어 있고 GitHub 저장소가 있다면 빠르게 연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컴포넌트 매핑이 끝나고 나서 MCP 서버를 켜면 엄청난 수준의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정보를 전달해주는 맥락의 깊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준비한 데모 섹션은 이제 여기서 마치고 몇 가지 핵심 포인트를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화면을 다시 바꾸도록 하고요. 네, 이제 저희는 굿, 베럴, 베스트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무엇이 좋고 무엇이 더 나으며 무엇이 최고일까요? 먼저 굿은 데브 모드입니다. 엔지니어가 데브 모드를 켜고 개발자 관점으로 피그마 UI를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좋은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배럴은 데브 모드 플러스 MCP 서버입니다. 요즘 많은 개발자분들이 코드를 짤 때 LLM을 사용하는데요. 이때 디자인 맥락을 복사, 붙여넣기 없이 AI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작업은 훨씬 편해집니다. 그래서 추가 노력 없이도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스트는 데브 모드, MCP, 그리고 코드 커넥트가 적용된 디자인 시스템이 모두 연결된 상태입니다. 디자인 시스템에 담긴 모든 맥락이 자동으로 연동되는 것은 이제 그 무엇도 이기기 힘듭니다. 디자인 시스템을 잘 구축할수록 엔지니어링 팀의 일은 훨씬 더 쉬워지게 됩니다. 이제 팀에 속한 엔지니어뿐만 아니라 개인 개발자라도 자신의 작업 방식을 개선하고 싶다면 이 방법을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스트 프랙티스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데요. 이제 아시다시피 LLM은 매우 유능하지만 동시에 꽤 까다롭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AI의 작업을 조금 더 수월하게 만들기 위해 해줘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먼저 디자인 측면의 고려가 가장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모든 것은 디자인에서 시작되고 이 모든 기술의 중심은 결국 디자인입니다. 구조와 오토 레이아웃, 컴포넌트, 변수, 레이어 이름이 잘 설계된 디자인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만약 제가 다른 디자이너의 파일을 열었을 때 이전 디자이너의 의도가 무엇인지 한눈에 명확히 보여야 합니다. 디자인 시스템도 마찬가지이고요. 이제 왜냐하면 이런 구조는 동료 디자이너나 엔지니어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LLM에게 그야말로 황금 같은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AI는 구조를 좋아하는데요. 이제 재사용할 수 있는 일관된 패턴과 패러다임을 좋아합니다. 이걸 초반에 잘 잡아둔다면 이미 절반은 성공한 셈입니다. 또 좋은 결과물을 얻으려면 정확하고 강력한 입력값이 필요한데요. 이제 디자인을 깔끔하고 구조적으로 하신 다음에 재사용 가능한 컴포넌트를 적극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피그마 내에서 앱솔루트 포지셔닝 기능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웹 디자인 원칙이나 CSS 레이아웃에 대응하는 오토 레이아웃, 오토 레이아웃이나 그리드를 사용해야 코드로 그대로 복제하기 쉬워집니다. 그리고 디자인 패턴은 기계가 읽기에 매우 적합한데요. 이런 패턴을 갖추는 것은 MCP 서버, 그리고 LLM에게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이제 MCP 서버를 통해 단순히 UI를 생성하는 것 이상으로 아이디어를 구상하거나 파일의 뼈대를 잡는 데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디자인을 선택하고 MCP 서버에 이 디자인 중에 우리 코드베이스에 아직 매핑되지 않은 컴포넌트가 뭔지 물어볼 수 있겠죠. 이제 그러면 AI가 코드에 없는 컴포넌트를 알려줄 것이고 여러분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디자인 팀과 논의하실 수 있습니다. AI 에이전트에게 지침을 주실 수도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의 구현 방식에 대한 맥락을 도구에 제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코드베이스에서 이런 LLM 도구들은 실행이 될 때 종종 작은 가이드라인 파일을 하나 넣으라고 하는데요. 이때 맥락이 너무 많으면 좋지 않습니다. 최대한 단순하게 유지하고 대신 AI가 스스로 맥락을 찾을 수 있는 곳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버튼을 만들 때마다 이 버튼처럼 보여야 해 라고 말한 후에 여러분의 가장 기준이 되고 테스트되었으면 스토리북에 올라온 버튼을 가리키면 AI는 그것을 참조점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자인 의도를 어노테이션으로 남겨보실 수 있습니다. MCP 서버를 통해 어노테이션 내 정보가 구조화된 데이터로 LLM에게 전달됩니다. MCP 서버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어노테이션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컴포넌트에 직접 연결할 수도 있고 스펙 값도 표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활용해 보실 만한 리소스인데요. 이제 피그마의 심플 디자인 시스템입니다. 오늘 제가 사용했던 디자인 시스템이죠. 오픈 소스이고요. 이제 피그마의 어드보케이트 팀이 만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LLM에게 작업 방식을 힌트로 줄 때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가이드라인 파일이 있고 이것들을 좀 예시로 사용을 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디벨로퍼스 피그마닷컴은 이제 피그마 내 개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 페이지이고요. github.com 원노스 SDS는 이제 심플 디자인 시스템의 스텐실입니다.
이제 소개해드리는 이 리소스들은 작업에 필요한 부분을 바로 가져다 쓸 수 있는 이제 훌륭한 오픈소스 콘텍스트들이고요. 가져와서 사용함으로써 이제 여러분의 시간을 훨씬 더 아낄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MCP와 관련해서 주로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간단히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네, 그러면은 이제 그 발표 내용에 대해서 가장 많이 빈번하게 이제 질문이 오는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Q&A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는 이제 그 코드에서 디자인 이렇게 역방향 방식으로도 연동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현재는 피그마에서 코드를 가져오는 단방향이지만 이제 코드의 변경 사항을 피그마로 보내는 양방향 방식도 현재 내부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예전과 같은 방식에서 이제 다양한 패스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이제 역방향 연동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이제 곧 준비를 하고 있는 이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피그마 메이크에서 바이브로 해서 실제로 뭔가 이제 디자인이나 뭐 작동하는 코드도 생성이 되지만 또 코드를 역으로 또 업로드해가지고 또 적용하는 방법도 일부 이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전체적인 통합하는 부분도 저희가 어떤 방향이든 여러분들께서 최고의 그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어떤 패스로든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모바일과 데스크탑 디자인이 다를 때는 어떻게 이 영역을 적용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이런 경우에는 두 디자인을 모두 선택하고 이제 AI 툴에게 여기 모바일과 데스크톱 콘텍스트가 있으니 반응형으로 구현해줘라고 프롬프트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I는 이것들을 읽고 반응형 UI를 만들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지원하는 프레임워크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또 답변 네. 부탁드립니다. 현재 지원하는 프레임워크는 리액트와 앵귤러 그리고 뷰 등을 지원하고 있고요. 이제 지원하지 않은 프레임워크라도 파서를 통해서 직접 컴포넌트를 매핑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프레임워크가 계속적으로 또 확대가 될 예정이니까요. 계속적으로 저희 또 피그마의 개발 속도와 또 필요한 또 제품들을 또 인수를 통한 또 결합을 또 계속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또 필요로 하시는 영역들을 또 피그마에 많이 또 피드백을 전달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또 빠르게 또 현업에서 필요한 기능들을 또 추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음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네, 디자인 시스템이 바뀌게 되면 코드도 자동으로 바뀌게 되나요? 라는 질문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도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답변을 드리자면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피그마의 베리어블 REST API를 사용하면 GitHub와 디자인 시스템을 동기화해서 이제 완벽하게 일치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제 갈수록 이런 디자인 시스템의 그 중요도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람과 그리고 AI 에이전트들의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갈수록 디자인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확장하고 이것을 유지 관리하는 것이 상당히 또 중요해지는 역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전체적인 것을 보고 한번 디자인 시스템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부분들을 또 한번 또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또 질문은 네, 여기까지였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먼저 그 사전에 그 가장 많이 있는 질문들을 우선 이제 추려서 이제 질문에 대한 이제 답변을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진행했던 그 웨비나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모두 이제 완료가 되었고요. 아마도 이제 작년에 이제 그 AI 이 도구들이 아마 물론 이제 AI가 이제 되게 화두가 됐던 거는 이미 2, 3년 전이었던 것 같고 아마 작년에는 많은 분들이 여러 부서에서 우리가 어떤 AI 도구를 활용해서 업무의 생산성을 좀 확대해보고 적용해볼까라는 다른 되게 다양한 탐험과 탐구들을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서는 우리는 이 툴이 적합한 것 같아. 나는 이게 더 맞는 것 같아.
또는 뭐 우리가 이 제품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이와 같은 AI 도구가 좋은 것 같아. 이런 뭐 표준화나 또는 비교 검토 같은 것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글로벌하게도 이제 한국이 이런 AI의 그런 채택률이 상당히 높을 정도로 작년에 많은 이제 기업과 또 많은 또 이제 개개인들이 이 AI 도구들에 대한 그러한 그 검토와 탐험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올해 화두가 되는 내용은 결국 우리가 이 AI 도구를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업무에 개선을 갖고 올 수 있느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품질과 또는 생산성 향상에 실질적인 그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결국 이것이 바로 이제 최적화 경로, 최적화된 패스를 찾는 것에 대한 부분이 아주 중요한 그 검증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가 올해 많은 기업들이 검토를 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에 대한 이제 그 해법으로 디자인 시스템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디자인 시스템, 상당히 잘 설계된 디자인 시스템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AI 도구를 선택하셨든지 간에 가장 최적화된 그런 그 경로를 제공을 해서 실질적인 그런 그 결과를 좋은 품질과 또 그 최적화된 비용으로 보실 수 있게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클로징 이제 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몇 가지 또 이제 그 궁금해하실 내용에 대해서 공지사항이 있는데요. 먼저 이제 첫 번째는 디자인 시스템 이벤트를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가오는 2월에 이제 디자인 시스템을 저희가 2월 말 정도로 해서 실제로 이제 한국에서 다양한 디자인 시스템 이벤트를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미국 본사에서도 또 관련 이제 엔지니어와 또 프로덕트 담당자 분께서 한국에 와서 실제로 이제 온오프라인 그 이벤트 세미나를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내용을 통해서 이제 오프라인 참석과 온라인 참석으로 이렇게 그 행사가 이제 동시에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이벤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그 링크를 통해서 사전 신청을 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공지사항은 이제 많은 분들께서 녹화본을 제공받을 수 있냐 말씀을 이제 주셨는데요. 오늘 또 이 등록해 주신 분들께서는 일주일 이내에 저희가 이 녹화본을 또 이제 링크를 보내드릴 예정이오니 또 추후에 또 아직 시청을 못 하신 다른 동료분들께도 공지 좀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세 번째는 오늘 있었던 그 이벤트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2026년 1월 첫 그 웨비나 이벤트였는데요. 또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피드백을 많이 주시고 요청을 주시면은 저희가 좀 더 그 내용을 토대로 그 주제를 통해 좀 더 그 강화된 그런 웨비나를 기획하고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되니까요. 오늘 또 설문조사를 또 진행해 주시면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디자인 시스템에 대한 확장, 그리고 뭐 대부 모드, MCP 이런 것들을 좀 확장을 하고 싶은데 오늘 컨셉은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우리가 체계적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고 좀 그 가이드를 받는 게 좋을지 좀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생각이 있으시면은 또 마찬가지로 이 해당 QR 코드를 통해서 그 영업팀을 신청하실 수 있는 양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가지고 저희 쪽에 신청을 해주시면은 이제 영업 담당자와 그리고 당근 소프트의 또 그 전문 컨설턴트 분과 같이 이제 일정을 잡아서 상담도 진행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오늘 좀 시간이 짧아서 오늘 주셨던 많은 질문들, 실시간 질문들을 일일이 다 답변 드리지 못했던 부분도 있고 또 이제 또 충분히 또 회사마다 또 아직 우리가 공개할 수 없는 그런 이제 그 오픈 채팅에 또 물어볼 수 없는 내용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이제 이 설문조사와 이 영업팀 요청하는 양식 링크를 통해서 접수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순차적으로 필요에 따라서는 온라인 화상 미팅을 개별 미팅을 통해서 상세하게 또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이제 클로징 멘트를 마치고요. 오늘 또 이제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시간 할애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미팅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좀 준비한 2월 디자인 시스템 한국 행사 때도 또 한번 또 직접 또 뵙고 또는 온라인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앞으로도 계속 유익한 웨비나 준비해서 한국의 많은 피그마 유저분들께 또 주기적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